E4K 목동학원 중등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양적 팽창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내신 대비할 때 그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암기하고 익혀야 될 범위가 되게 넓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보면 달달달 암기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암기되는데 교과서 양 자체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 위주로 내는 곳은 반드시 암기하지 않으면 이게 고득점이 나오기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교과서는 기본이고 모의고사나 아니면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양을 소화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까지 양적인 팽창을 되게 시켜야 되고요. 그러자 보면은 이제 이 학생들이 접하는 문장,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암기하는 단어, 개수, 그 다음에 독해를 얼마만큼 많이 풀어보느냐, 그 다음에 문법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학교 과정에서도 문법이 중요하긴 한데, 고등학교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내신 성적을 잘 맞고 싶어요. 그러면 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저희 경험으로서는 절대 1등급 안 나와요. 1등급 안 나오고 문법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강한 정도가 어떤 정도까지 나오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훈련이 잘 된 애들 그러니까 정규반 문법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문법 특강까지 한 3회 내지 4회를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가면 1등급 나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오라고 그래놓고 야 그 가정법의 문장 구조 어떻게 돼? 딱 얘기했을 때 가정법 종류부터 말해봐. 그러면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요. 그럼 문장 구조를 얘기해봐. 문장 구조는 if절에 그 SV에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V에 과거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SV에서 V에 과거 완료 그러니까 head 플러스 PP가 와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 한 애들은 이게 이 정도까지가 안 되면은 1등급으로 목동내에서 1등급 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문법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고등학교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의 늦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문법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잘 안 잡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제가 문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얘기하는 게, 야, 문법은 그물망을 갖다가 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 치잖아? 그물망이 엉성하잖아. 그치? 두 번 치잖아? 그물망이 좀 더 좁혀지지. 그치? 세 번 치고 네 번 치잖아? 그럼 그물망이 되게 작아서 웬만한 거 다 걸리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문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이걸 방치해놓고 올라간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막상 문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문법 문제 풀면서 항상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찾아요.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문법이 어딘가 부족한 거 알겠는데 내가 자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문법을 채우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그물망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서 그물망은 어떤 부분만 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쭉 쳐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법책을 한번 본인이 어디를 못하는지 모르는 경우는 쭉 한번 훑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애들이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받냐면 우선순위를 못 둬요. 그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법을 하는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뭐 하러 하지? 이거 아는 건데 뭐 하러 하지? 시간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하려고 그러면 작정하고 처음부터 쭉 해서 훑고 훑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반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문법이 약한 애들은 고등부 가서도 문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 내공을 형성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 내공이 얼만큼 잘 돼 있느냐, 그러니까 형성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갈 때 그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인데 얘네 학교는 반드시 본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본문 암기가 되게 중요한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는 학교는 본문 암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 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이 원래 중학교 다니면서 본문 암기를 연습 안 해본 학생들은 이거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인데 중학교 때 이미 본문 암기 하는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내공 형성이라는 게 되게 그 치밀하게 쌓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 내공이라는 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필요한 내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능력 향상. 그러니까 시험 대비도 우리가 중등부부터는 시험 대비를 합니다. 내신 대비.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떤 능력이 없냐면, 내가 시험을 볼 때 자기 스스로 자기 플랜을 짜는 그 능력 자체가 뒤처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그래서 몇 시간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성적을 갖다가 모든 과목을 갖다가 n분의 1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거기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 다른 과목들이 기타 과목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호통치는 경우인데 근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간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 자체도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 오시려고 하는 어머님들 같으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계속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목이 고등학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영어 수학이 n분의 1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n 곱하기 몇 배, n 곱하기 3,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다른 기타 과목에 비해서 영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중3인데도 지금 답답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는 때로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가 같은 10시간 네가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공부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으로 가정해보자. 그럼 그게 리소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인데 그 리소스를 갖다가 그 10개면 10개에다 다 나눠 쓰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두 개 아니면 세 개에 집중하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가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중해서 하는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연습을 길러야 되는데 애들 자체가 그게 잘 안 먹혀요. 그게 바로 어머님들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대로 이런 과목 중요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니면 애들한테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인데 되게 못했을 경우 총점 가지고 평균 가지고 보잖아요. 어머니들은 중간고사 평균 그 다음에 기말고사 평균 그러시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애들한테 일단 전략적인 관점을 갖다 심어줘야 돼요. 시험 대비할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거며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린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영어 과목은 또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애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그때 한심하거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모님들 어떤 스타일이냐면 애들한테 시험 점수가 좀 나쁘다. 그러고 해서 사실 저희 학원 탓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애들 탓은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목동에 있잖아요. 목동에 있는 학교들은 한두 번씩,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는 동안 많게는 한 3번, 4번, 이 정도까지 요동을 쳐요, 점수가. 요동을 친다는 게 학교에서 갑자기 되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저희들 학원 책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들 책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책임이라고요. 왜냐면 원래 쉽게 내던 데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애들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수능하고 똑같아요. 수능도 쉽게 낸다고 해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나서 만약에 시그널이 그래가지고 점수가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영어 실력이 바닥이네?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같다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또 100점 맞았어요. 아니면 9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영어를 잘한 것 같아. 아니라고요. 애들 실력은, 근본적인 실력은 하루아침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냐면 매일같이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숙제해온 걸 다 문자로 발송을 하는데, 그 누적치만큼 애들이 상상이 돼 있거나 그 누적치만큼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판단해야지. 학교 시험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저희 학원 되게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학생들은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여간 일단은 저희가 목동에서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잘 풀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학생도 그렇고 두 번째 학생도 그렇고 목동 외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교 1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동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 전교 1등 다 끊은 학생들은 다 어머님들이 차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동권이 아닌 학생도 있지만 목동권인데 저기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목중학교면 저희하고 좀 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전과목 전교 1등 해가 2명 배출했다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신목 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차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시는 어머님들이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일단 감사하고, 저희들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요동칠 때도 저희들을 꿋꿋이 믿어주시니까 지금 고등학교 가서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떠나서 그 학원에 일단은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학원 문제인지 아니면은 학생 문제인지 아니면 학교 문제인지, 그 문제에서 이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고등부 때도 고등부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고등부 3, 4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 뭐냐면 물어보면, 야, 네 학원 어디 다녔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보통 학원이 뭐냐면 얘네를 다닌 거를 딱 주기를 보니까 거의 8개월, 6개월 옮기다가 그렇게 메뚜기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었죠, 사실. 하여간 시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시험 점수에 관계없이 일단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양을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몸에 익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법 습관 형성.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부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강조했는데, 중등부는 약간 그 틀이 얘네들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이미 약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학습법을 계속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CR도 안 먹히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되게 안타깝지만 저희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너무 고집이 강해가지고 올바른 학습법, 야, 네가 단어를 암기할 때 이거 틀린 거니까 이거 이렇게 암기해.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와 주면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저희들 노력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목은 단어는 당연히 하는데, 단어는 저희들이 중등부에 쓰는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개수는 하루에 100개씩 봐요. 근데 반마다 약간 틀린데 100개씩을 갖다가 중복을 하지 않고 100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약간 좀 이제 어려워한다. 그럼 50개씩 중복을 해서 몇 개씩 가요. 그 다음에 물론 그거 말고 독해 단어도 또 암기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꾸준히 배우는 단어가 꾸준히 반복을 하면서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하는 단어가 일단 중학교 1학년 때는 토익 단어 돌리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 그러면 고교 단어 돌려요. 그러니까 토익 단어는 1500개인데 1500개 가지고 약간 순환시키면서 반복하는 그 리듬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엔 어렵다가도 좀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니까 암기가 되더라라는 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교 단어는 4000개 정도 되는데 이 4000개 단어를 갖다가 반복하려면 사실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4000개를 꾸준히 돌려오면서 계속 암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장이 또 올라가면 단어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장을 갖다가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푹푹 팍팍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시키면서 바꿔줘요. 그다음 독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초등부 마찬가지로 독해 수업도 하고 문법 수업도 하고 게다가 플러스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업 외에 그 독해를 풀어오는 그 지문풀이를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이게 문법도 수업에 나가는데 그 수업을 갖다가 문법을 수업에 나가니까 수업에 나가는 거 위주로 수업 나가면서 이제 해오면 돼요. 그리고 문법 특강은 방학 때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독해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상황마다 틀리고 생산 독해를 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 발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리스닝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은 리스닝을 따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동권에서 리스닝이 따로 하는 학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통 이제 하게 되면 보통 학원들이 독해,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리스닝 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리스닝은 따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스닝 대신에 생산 독해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부부터 그 리스닝 같은 수업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 독해를 하게 되면 그냥 리스닝 정도는 그냥 커버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 독해가 워낙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같은 시간에 할 거면 뭐할로 듣기만 하니? 발음까지 잡지? 이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하고 발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생산 독해거든요. 그래서 생산 독해를 하는 경우 하기 때문에 보통 리스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적인 학생. 그러니까 중등부는 레벨이 좀 있어요. 그게 학년별로 레벨을 두든 때로는 우리가 실력별로 레벨을 두든 그 이제 레벨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 번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최적인 학생들을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잘 따라오는 학생들. 그런데 예의 바른 학생들이면 더 좋죠. 그리고 꾸준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특히 목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목동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등학교 만약에 어머님들 아니면 고등학교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원을 몇 번 바꿨나 이제 물어보잖아요. 한 학원을 꾸준히 다니는 어머님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초등부부터 사실 원래 목표는 초등부부터 해서 계속 기르고 해서 고등부까지 가는 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때 잘 버릇을 잘 들여놓고 그 학생들을 잘 키워서 중등부 보내고 그다음에 중등부에서 고등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성과를 보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이게 그 목동권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목동권이 워낙 학원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때로는 이제 시험이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학교 점수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내공이 커요. 영어적 내공뿐만 아니라 이건 학습 내공도 커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점수가
영어 점수 플러스 학습 내공이에요. 그 학습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중학교 시험이 몇몇 중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내냐면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사고를 하면서 깊은 사고를 요구하면서 되게 빠르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90점 이상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을 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뭡니까?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좀 되더라도 속도전에 좀 이제 취약한 경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런 유형을 잘 접해보지 않거나 좀 긴장했던 경우. 그러면 점수가 푹푹 내려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거냐, 내공이 부족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가르쳐 보면은, 그러니까 비록 학교 시험이 좀 안 좋더라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첫 학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첫 학생이 얘가 초등부 학생인데 원래 영어가 되게 튼튼한 학생이 아니에요. 영어 사실 학원이라는 자체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다녀본 적이 저희가 처음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저희들한테 전교 1등 배출한 저희들이 전교 1등 배출한 학생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2명인가 3명? 2명인가 3명이 있어요. 되게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전교 1등이니까 야,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원 다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교 1등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는 거고 걔가 학생이 우리 학원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그 목동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원이 처음이에요, 이 학생. 되게 신기한 거죠. 그것도 우리 학원이 처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학원은 그렇게 꾸준하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제 있지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학교 시험이 제대로 얘네들 실력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얘네 실력은 되게 최상이에요. 어떻게 봤을 땐. 저는 알거든요. 피부로. 너는 딱 가르쳐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가르쳐보면 안다고. 일주일 가르쳐보면 너는 진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따라오는 케이스가 있고 못 따라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알죠. 제가 봐도 야 너는 진짜 내공 짱이다.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점수는 뭐 80점 맞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얘가 영어를 못하는 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르쳐보는 입장에서 알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때로는 애가 약간 방황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예 어렵게 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애들이 워낙 점수가 잘 나오니까 학교에서 외고 시즌 되잖아요. 입학 시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기니까. 하여간 학교 시험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애들의 내공은 이 생명독해 수업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야, 저 형은 뭐예요? 저 형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런 경우죠. 내공은 워낙 세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철철 흘러내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점수가 안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학 점수는 좀 안 좋더라도 제가 초학생한테 저희 학원의 첫 학생이고 걔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 차 안에서 제 차 태워가지고 좀 학교가 집이 머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야, 너는 고등학교 가면 너는 날라갈 거다. 그러니까 엔진으로 비교하면 너는 벤츠 엔진이다 얘기했어요. 벤츠 엔진. 그러니까 벤츠 엔진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엔진을 바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레이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km는 달려야 돼요. 500km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간 거리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달린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얘네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한테 뭘 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 자동차 회사 같으면 얘네들이 현대예요. 근데 현대가 BMW를 따라잡으면 뭘 개발해야 돼요? 그럼 뻔한 거죠. 외형을 바꿀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엔진을 바꿔야죠. 엔진이 200마력이냐, 아니면 300마력이냐, 400마력이냐, 500마력이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엔진을 바꾸는 작업은 그냥 기계 같으면 그냥 교환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뇌를 갖다가 어떻게 교환할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시기별로 맞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습관, 뭐 이런 걸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시험은 출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알죠. 이게 학교 시험이라는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닌지를.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실측에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은 평가고사를 봐야 따로. 왜냐면 학교 시험 가지고는 이제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평가고사를 보는데 평가고사는 항상 그 고1, 2 아니면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 가지고 봐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초학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학생들의 내공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중3학년까지 다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90점은 당연히 넘어요. 당연히 넘고 그 다음에 95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봐보면 알잖아요. 그 시험을 봐온 그 누적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각 학생마다 계속 매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알아요, 저희들이. 아, 얘네들은 이상 없다. 비록 학교 점수가 안 좋게 나와도 얘네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하여간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 바라는 학생은 그러니까 꾸준히 E4K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심어준 그런 그 효율적인 방법이나 기술, 그 다음에 습관 면에서 그걸 익히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저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편견이 없는 학생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게 되면은 그 학생들한테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이 그걸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1 때 틀리고 중2 때 틀리고 중3 때 틀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1 때면 그래도 약간 뽀송뽀송하게 해서 얘기하면 조금 들어먹긴 하는데 중2 되면서 애들이 많이 틀려져요. 자기 고집도 세우고 그다음부터는 어머님들도 아마 다 그 학생들을 잡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중3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여간 일단 편견이 없으면은 그런 거가 일단 저희들이 그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요일하고 그 다음에 요일하고 이제 시간 말씀드리면 월수금방 화목토반이 있는데 7시 15분, 9시 45분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못 본다 그러면 조금 남아서 공부해요. 공부하고 가고. 그 다음에 금액은 이거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교과서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신 기간에 중점을 두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100% 암기. 그 다음에 학교별로 프린트물을 아주 강력한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느 학교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은 프린트물까지 다 암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여기 학교를 나와가지고 다른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하여간 뭐냐면 이 프린트물까지 있는 경우 다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한 권에서 2권 정도 풀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신 대박장이라서 원래는 내신 이름이 내신 대빗장인데 그 저희 첫 학생이라고 있잖아요. 첫 학생. 근데 첫 학생 중에 이제 작년에 대학교 들어간 학생 말고 그 두 번째 한 살 어리거든요. 요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그 학생도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서울대 연대 이제 고대 발표 나면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대까지는 이제 그 4년 장학생으로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내신 데뷔장을 주니까 그거 갖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내신 대박장으로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야, 이거 좋은 이름 좋다 그래서 내신 대박장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신 대박장이라고 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전과목 전교 1등 1명, 2명 배출했고 얘네들은 초등부 출신 말고요. 근데 초등부 출신까지 합하면 이제 전교 1등이 여기 합치면 4명? 4명 그다음에 예전에 고등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총 4, 5명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한 학생은 첫 학생이 이제 요번에 대학교 들어가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첫 학생이 첫 졸업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5개 최상위권 5개 학교를 다 찼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서영고 포카라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그래서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프K 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등부에 때 와가지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자랑스럽게 갔고 그 다음에 그 초등부 학생이고 학생은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이제 요번에 여기 전교 1등 중에 요번에 그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요번에 서울대랑 카이스트만 썼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 12월 9일날 발표나면 아마 저희들이 밖에다가 이제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걔한테 항상 얘기했는데 야, 그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원래 첫 학생이 이제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 그 저희들이 왜냐면 선후배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 노하우를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하며 그 다음에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첫 학생한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와서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 전원 다 참석해가지고 돌면서 계속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도 그 설명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도 그 되게 설명이 좋다고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마 5월에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냐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대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대학이 전부는 아닌데 일단은 학생들이 좀 더 그 나은 인생, 그다음에 좀 더 자기가 목표를 그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잘 풀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적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걸 꾸준히 염두에 두고 그 중등부 그다음에 초등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중등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 같은 데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3시 이후 이 정도 되면 그 이전에는 학생 그 직원들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물어봐 주셔도 상관없고요.